자, 그리고 이제 우리 세법으로 넘어갑니다. 저번 시간에 우리가 이걸 다, 부가치세를 다 정리했었는데요. 한 3시간 반 동안에. 그래서 그때 다 풀어봤던 문제가 되겠습니다. 다시 한번 리피트 하면서, 우리 개인 사업자한테 카드를 끊으면 일정 금액을 세액공제 해주는 제도가 있죠. 연 500인데요. 1.3% 말씀드렸고요. 그럼 세금계산서 발급 부부가 면제 대상이 되는 게 아닌 것은, 그럼 세금계산서를 끊어줘야 되는 거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 소매업종하고 모기미, 목욕, 이용, 미용업, 입장권을 발행한 사업, 그 여객 운송 용역인데 전세버스는 안 된다 했죠, 그죠? 전세버스는 당연히 그죠, 세금계산서 교부를 해야 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답은 뭡니까? 그래서 전세버스를 운영하는 사업자는요, 당연히 세금계산서 끊어줘야 되고, 간주공급이라는 거는 안 된다 했고, 모기미, 그죠? 욕탕, 이거 안 된다, 그죠? 그거 할 수 있다. 면제받을 수 있다. 이렇게 15번. 영세율이 아닌 거. 뚜루루. 그러니까. 저소득층의 세부담의 역진성 완화는요, 면세제도가 됩니다. 그래서 부가치세 제도에서 어렵지 않으면 3문제 맞추고요. 못해도 2문제를 맞춰가지고, 그때 정리한 거 있죠.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행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풀어봤는데, 내가 못 푼 문제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야 돼요. 푸는 문제는 바로 정답을 맞추고, 못 푼 문제가 한 5문제가 있다면요. 내가 풀었다. 내가 푼 문제가 문항을 보니까 이렇게 돼 있다고 하자. 사지선다니까 이렇게 15문제 이렇게 풀었다. 근데 몇 분에 풀어야 되냐면 한 15분에 풀어야 된다고요. 그럼 한 10문제만, 10에서 15문제, 11문제만 맞추면, 그죠? 내가 딱딱딱 찍어서 한 4, 5문제 몰라도 된다고요. 딱 보고 이상하다 싶으면 넘기란 말이에요. 그죠? 그렇게 해서 마침 풀었는데 숫자가 11문제를 풀었는데 이렇게 나왔다면요. 이렇게 나왔으면 11개를 이렇게 답안이 되어 있다. 11개 푼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답안의 배열이 이렇게 되어 있더라. 그러면 뭐를 가지고 좀 이용하시냐면, 우리 이론적으로는 1번이 15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15문제니까. 2번도 15개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세무사의 아마 시스템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러는데, 얘를 그렇게 할 수 없는 납품이 있는 모양이에요. 그래서 요걸 좀 이용합니다. 여기 답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아마 그렇게 왜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는 어쨌든 간에 이걸 이용을 좀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개다. 이제까지 전산회계 2급과 세무 1급 모든 76회 시험차까지 뭡니까? 모든 회차에 똑같은 룰이 하나 있습니다. 사지선다니까, 그죠? 답안이 뭡니까? 1번이 15개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안 하고 항상 균등해서 답을 배분해요. 1번이 보면 몇 개요? 1개, 2개, 3개. 지금 3개잖아요. 그죠? 3개일 수밖에 없는 게 사지선다니까 하나는 뭐예요? 4, 4, 16이니까 하나는 3개가 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럼 2번은요? 이제 그럼 다 4개입니다. 3번은 것을 3개, 4개. 나머지도 전부 다 하나, 둘, 셋, 4개 돼요. 모든 회차가 똑같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만약에 이렇게 답이 배분됐다면요, 내가 못 푼 문제를 여기에다가 4개를 다 찍어버리란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잘 맞으면 3문제도 맞으시지만 그것까지는 아니고 한 문제 정도는 이제 확률적으로 올릴 수 있다는 거. 한 문제도 한 2점 정도는. 그러니까 내가 너무 여기에 미련을 두지 말고 못하겠다는 걸 빨리빨리 패스해가지고 뭡니까? 시간을 아껴가지고 나중에 여기서 이걸 미루는 게 더 효율성이 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알겠죠? 그죠? 그래서 그렇다고 이제 답이 나왔는데 이렇게 나오면 안 돼요. 내가 풀었는데 이거 7개, 3개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이렇게 만약에 답이 배열됐다면요, 그건 심각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분명히 3개는 틀렸다는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만약에 이렇게 나왔으면 내가 잘 다시 한번 봐서 팽팽하게 맞출 수 있도록 이렇게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죠? 이론 문제를 푸는 방법이에요. 다 풀 수 있으면 좋은데 못 푼다면 내가 최선을 다해서 효율이 좋은 걸 풀고, 그 다음에 남아있는 것은요, 요걸 딱 눈치껏 봐서 마지막에 뭡니까? 하나를 밀어버리고 그렇게 마무리를 하신다. 알겠죠? 이렇게 해서 11개 정도를 맞추는 전략을 가져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하는 부분이 뭐냐면, 여기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됐고, 그죠? 이제 실무를 이제 들어가야 되겠죠. 실무에 대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전에 제가 초반기에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문제를 푸는 순서가 문제 1번부터 해서 뭡니까? 6번부터 먼저 풀어요. 1번하고 6번하고 먼저 19점이에요. 그 중에서 여러분들은 1번 문제에 4점짜리만 보면 되는 거예요. 4점짜리가 문제인 거예요. 4점짜리만 맞출 수 있다면 만점을 맞을 수 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조회 문제. 난 조회 틀려요 하는 분들은요, 하루 잡아가지고 여러분들 나눠드렸던 제 있잖아요. 횡적으로 해서 쭉 다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면 만점 맞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얘를 시간 내에 19점인데 여기 한 10분 내에 제가 푸는 거 보세요. 10분 내에 걸리는지 안 읽어보면서 해도 그래요. 딱 보는 순간 요거를 잘 할 수 있어야 돼요. 고치라는 거. 그리고 보니까 여기 정기분 재무상태표 초기 매주만 고치라고 했잖아요. 그죠? 관련 재무제표를 고치라면 저번에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전부 다 영향을 주고 있는 요소에 전부 다 찾아가면서 다 고쳐야 된다. 그걸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1번 하고 그 다음에 세 개를 딱 풀고요. 요거 보고 그다음 마지막 문제 가서 요까지를 풀면 마음에 안정이 돼요. 이렇게 손도 좀 놓고, 그죠? 하지만 여러분들 이론 풀 때 막 시끄럽다고요. 그런 애들 다 떨어지는 애들이에요.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럼 요거는 현금 잔액을 얼마냐 했을 때 당연히 현금 출납장이고 1월부터 6월까지 원재료 매입은 그저 발생액이니까 그저 월계표고, 얘는요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이니까 54번 불공을 하든지 매입 매출장 가서 그죠? 그걸 확인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세금 계산서 합계표 같은 거는 지금 안 나왔는데 딱 보는 순간 거기 맵 있으면 요거는 10분 내에 19점을 맞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이론 문제 20점인데 이론 문제 한 30점인가요? 이 정도에서 그러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떻게 하는지 이거 문제 같이 한번 보죠. 자, 일단 첫 번째가 바로 있죠. 우리가 개정 과목에 대해서 조교를 추가적으로 등록하라. 개정 과목 갑니다. 804번이니까 여기에 최고 빨리 가는 법 804 치면 있죠. 제수당 이렇게 바로 가죠. 그죠? 한 방에 가죠.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현금 조교에 현금 조교 5번에다가 직급수당 직급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렇게 하나 입력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쉽네요. 그죠? 이렇게 불과 1분도 안 돼서 3점을 두는 게 어떻습니까? 그죠? 실기야. 두 번째 보겠습니다. 신입 직원의 잘못으로. 여기가 여러분들 좀 의미가 있죠. 이런 거가 얘는 어떻게 했냐면요. 원래는 총액으로 여기 미래통상에 외상매출금 1200, 외상매입금 900을 이렇게 딱 했어야 되는데 얘가 잘못하고 얘를 갚았다고 보고 뭡니까? 퉁쳐서 뭡니까? 그냥 300으로만 뭡니까? 외상매출금 300으로만 입력한 거야. 그러면 이거를 지금 재무상태표에 잘못했으니까 그만큼 복귀를 시켜줘야 되겠죠. 그죠? 하고 그 다음 밑에 거래처별 초기율도 지금 잘못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걸 연동해서 고쳐보라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럼 제일 처음에 먼저 뭐를 하느냐 하면 이 거래를 이해한 후에 정기분 재무상태표를 가요. 가서 뭐부터 고치냐면 이 외상 매출 매입금이 원래대로라면 4,900이 돼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4,900이 돼야 되죠, 원래. 이걸 4,900을 고치고, 그 다음에 외상 매출금은요, 900을 다 하니까 6,500이 돼야 되죠, 그죠? 원래는 300만 올렸지 않습니까? 6,500이 이렇게 되었어야 되죠. 여기 원래 똑바로 되어 있는 금액이란 말이죠. 900만큼을 지금 여기서 퉁치고 여기도 뭡니까? 같이 상계해서 요거에 순액으로, 그죠? 나타났으니까, 원래대로 했다라면 총액으로 하면 이렇게 올려야 된다, 그죠? 900. 그러면 요 900은 누구 거냐면 미래통상 거잖아요. 그죠? 그럼 여기에 나가서 요거 했고, 그 다음에 거래처별 초기율 가서 여기 외상매출금하고 그죠? 외상매입금하고 요 두 개를 좀 고쳐봐야 돼요. 그럼 외상매출금은 900이 빠지잖아요. 그죠? 900이 빠진 상태잖아요. 그럼 미래통상은 300이 아니고 얼마라는 거야? 1200이 돼야 되는 거다. 그죠? 1200을 고치면요. 밑에 제로가 될 거고, 외상 매입금 가서 얘는 900을 인식 상계해버렸으니까 전혀 인식 안 했으니까 미래통상에서 900 이렇게 해서 거기에 연관되어진 잘못된 것을 재무상태표도 고치고 여기 와서 거래처별 초기율에도 고칠 수 있는
형태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 우리 기본 연습할 때 했던 문제거든요. 그래서 한번 이런 형태의 문제랑 또 뭐예요? 손익이 잘못됐을 때 고치는 문제 있죠. 두 가지 패턴을 꼭 좀 연습이 되어가지고 당황하지 않고 하면 좋겠습니다. 보세요. 정확히 개념을 알고 하면 이걸 고치는데 얼마 걸리겠습니까? 1분이면 되는데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연습이 돼야 돼요. 유형을 보고 탁탁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일단 했고요. 그 다음에 보면 이제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보면 뭐 거래처 등록을 해봐라. 뭐 아무것도 아니고 여기에 보면 카드사니까 뒤쪽 탭기에서 제시하는 904, 9604 이렇게 하고 이 금액 새로운 카드. 그 다음에 이거는 뭐 우리가 매출 거래처니까 1번 하고요. 가맹점 번호만 여기에 제시하는 자료 74120 7797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하시면 되겠습니다. 했죠, 그죠? 그 다음에 바로 뭡니까? 6번을 바로 가요. 그렇게 해야지만이 마음이 안정이 된다고. 19점, 20점 맞추고 들어가는 게 얼마나 마음이 베이스가 되는데. 근데 이런 분이 있어요. 아니, 선생님 밑에 회계 처리를, 아니, 회계 처리가 여기 있는데 이 금액 자체가 나중에 조회할 때 보면 바로 있죠. 이걸 반영해서 그렇게 조회 금액이 우리가 뽑아내야 되는데 걔부터 먼저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라고 얘기하시는 분이 있는데요. 그게 왜 가능하냐면 항상 그래요. 물어보는 조회 문제는 상반기를 물어보면, 그죠? 회계 처리는 하반기를 물어봐요. 이 말은 뭐냐면 전표 입력의 그죠? 잘못 유무에 따라 조회되는 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게 해야 돼요. 그러면 회계 처리 잘못했다고 여기까지 틀리게 하면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행태로 되니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를 하더라도 상관이 없다고요. 왜? 회계 처리는 전부 다 여기 보면 다 하반기예요, 다. 하반기예요, 전부 다. 10월달, 그죠? 그러니까 전혀 문제 없이 문제 6번부터 먼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왜 문제 6번부터 푸느냐면요. 3분의 9점을 맞출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까? 지금 조회 문제가 세 문제잖아요, 그죠? 3분의 9점을 맞출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 게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어떻게 하는지. 자, 조회 문제 가서 현금 잔액은 얼마냐? 6월 말 현재. 그러면 현금 출납장에 가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 말 잔액을 뽑습니다. 1월 1일부터 6월 30일. 가면 제일 끝에 밑에 땡기면 제일 밑에 지금 현재 잔액이 36, 그죠? 591, 17일 있지 않습니까? 그죠? 요거 확인해서 나중에 메모했다가 뭡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메모했다가 여기에다가 뭡니까? 그죠? 메모했다가 여기 나중에 지불해야 되겠죠? 저는 지금 바로 했는데 여러분은 메모해가지고 나중에 이제 한꺼번에 쫙 지불하면 되겠습니다. 한 문제 했고요. 두 번째 보겠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그죠? 우리 원재료 매입액은 얼마입니까? 그러면 월계표 가서 1월부터 6월. 원재를 찾아요. 매입액을 찾고, 재고자산을 찾으면, 원재료가 매입액이 여기 얼마입니까? 이거 53700 보입니까? 여기 원재료 계정에 끝에 보면 되잖아요. 우리 1월부터 6월까지 매입한 금액이 5억 3,700이라고 나와 있지 않습니까? 요거 찾아가지고 뭡니까? 나가서 나중에 금액 가서 뭘 찾아야 될지 연습해 봐야 돼요. 5억 3,700 이렇게 하고요. 그럼 세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우리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유형이 되니까 불공이 되니까 매입 매출 전표에 가서 확정신고가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고 매입에 여기 가서 54번 이렇게 치든지 아니면 여기 가서 불공을 내든지, 그죠? 매입 매출장을 이렇게 내면 여기서 원하는 바가 뭐냐면 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은 얼마냐 이거잖아요. 세액은 얼마입니까? 바로 101만 원이잖아요, 그죠? 요거 세액이잖아요, 세액. 요거 확인하고 나중에 뭡니까? 여기에 금액을 뭡니까?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111만 원. 요렇게 해서 입력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이렇게, 그죠? 쉬운 유형이 있잖아요. 얘가 여기서 시간을 잡아먹으면 안 돼요. 여기서 10분이지만 제가 지금 얘기하고 지금까지 한 거 있잖아요. 10분이 채 안 됐으면 얘기할 거 다 하고, 그죠?
그러니까 시간이 충분하다는 겁니다. 빨리 하시는 분들은요, 5, 6분에 이걸 해요. 20점을. 굉장히 효율적이죠. 그죠? 일단 이렇게 해서 몸을 풀어가지고 손가락을 풀어요. 그 다음에 뭡니까? 여러분이 진검성부를 해야 돼요. 진검성부가 뭐냐면, 여기서 눈치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했죠? 그런 후에 초의 문제를 풀었잖아요. 그죠? 초의 문제를 풀고 2번부터 풀라고 했을 때 이걸 봐야 되는 거예요. 딱 보면서 자동 계산 있죠? 얘는 묻지도 따지지 말고 무조건 계산하면 되는 거잖아요. 자동 계산 항목은. 그죠? 자동 계산이잖아요. 이런 거. 자동 계산 배우셨잖아요. 그죠? 1% 계산하는 거. 요거는 나중에 1분이 남았더라도 할 거다. 그리고 요거를 딱 봐서 있죠. 그래서 요걸 먼저 하면 좋은데, 솔직히. 결산 요거 빼놓고는요. 하면 되는데. 얘는 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죠? 작년도에 우리가 영어권을 그죠? 1,000만 회 취득했다. 작년도, 올해 2016년도니까 회사는 무형자산 내용서를 5년을 하고 있다. 작년에 취득 연수를 주고 있으니까 나누기 하면 5 하면요 200만이 되겠지. 그죠? 그리고 이걸 표현을 이렇게 하잖아요. 이거를 표현을 이렇게 해요. 작년에 2016년도 1월 1일 시점에 지금 자리가 800이다. 그리고 그죠? 작년에 회사는 작년에 취직할 때 내용에서 5년이다. 그렇게 되면 지금 남은 건 얼마예요? 4년이고 지금 올해 1월 1일 800이니까 뭔가 200만이다. 1말이잖아요. 그죠? 이렇게 물어보는 것도 있고, 얘는 아예 취득원가를 줬으니까 너무 쉽죠. 그죠? 200만은 바로 할 수 있는 거고. 그리고는 나중에 무형자산 상각비 영업권에 뭡니까? 200만 입력하면 되잖아요. 요거랑 요거. 그러니까 얘는 읽어보니까 현금가부적으로 처리했던 회계 처리 중에 돈이 지금 남는다 이 말이잖아요. 돈이 모자라면 잡손실, 돈이 남으면요 자비익으로 처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얘기예요. 그죠? 그럼 나중에 현금가부적 빼고 자비익 잡으면 된다는 말이거든요. 어렵지 않는데 그런 것들을 계산해서 딱 할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보면서 문제 2번으로 가요. 문제 2번으로 가서 여기서 해봐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렇게 여기에서 관건이 아무리 어려도 얘는 16점은 맞아야 돼요. 4점 빼기 15점은 맞아야 돼요. 4점짜리 틀리더라도 웬만하면 19점 맞아야 되는데 못해도 하나 틀려야 돼요. 4점짜리. 나머지는 다 맞아야 돼요. 아시겠죠? 그 다음에 문제 그죠?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하잖아요. 그죠? 요때 있죠? 이 회계 처리할 때 중요한 점이 뭐냐면 꼭 알아야 될 개념이 있습니다. 자, 여기가 여러분들이 진검성부가 될 건데요. 우리 전표할 때 그죠? 회계 처리를 할 줄 모르면 틀려줘야 돼요. 내가 모르니까. 하지만 회계 처리를 할 수 있는데 실수를 해서 틀린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실수가 5가지가 있습니다. 그 5가지를 꼭 알아가지고 여러분이 연습해야 돼요. 5가지. 아무리 그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5개가 있습니다. 이 5개를 머릿속에 딱 익혀가지고 절대 실수하지 않는다라는 마음으로 합니다. 첫 번째가 바로 경비 구분이 되겠습니다. 경비는 우리가 제조원가로 보는 있죠. 제조원가하고 뭐가 차이있습니까? 판관비 같은 이런 거 있잖아요. 영업의 비용이랄지. 여기서 보면 여기 뭐 나중에 보면 여러 가지 보면 공장이랄지 그죠? 공장 생산 제조라면 제조원가, 본사 영업 관리라면요 판관비. 이거를 구분하지 못하면요 빵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단기 매매 증권의 매입 수수료는요 영업의 그죠? 비용이라는 거 그것까지 머릿속에 익혀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요 거래처가 되겠습니다. 근데 단일 거래처 말고요 이중거래처를 챙겨야 된다 이거죠. 저번에 우리 저하고 연습해 봤는데요. 이중거래처는 이거잖아요. 이게 딱 읽어볼 때 얘는 문제가 안 돼요. 얘도 문제가 안 되고 얘도 뭐 괜찮아요. 뭐 할만해요. 아무것도 안 없어요. 여기 보면 직수출이니까 프랑스 얘는 공장 이렇게 나오네요. 이게 경비예요. 경비고 이거는 뭐 이건 봐도 어렵지 않고 생산직도 공장이고 여기 있네요. 포항수산 한백건설 그죠? 이렇게 나오면요 여기는 반드시 뭡니까? 거래처를 2개 인식해야 된다. 카드로 하면 몇 번? 4번을 해서 그죠? 회계 분계용 4번을 해서 그죠? 자동으로 구분한다. 뭐 이런 것들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요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기계 장치를 어떻게 한 방에, 그죠? 요거를 1분 30초에 어떻게 탁탁 치는지 요 연습이 돼요. 그럼 반드시 나온다고 보고 제가 일부러 이걸 골랐어요. 여러분들. 꼭 해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딱 고른 거예요.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재고가 언급하면요. 저기 8번에 타개정 대처를 걸어야 된다. 그죠? 가장 대표적인 거. 제품을 기부하였다. 판 게 아니죠? 타개정 대처. 제품을 직원들, 그죠? 선물 접수했다. 복리후생비 타개정 대처. 만약에 제품을 접대했다. 접대비면 타개정 대처. 아까 전에 재고자산 감무 손실 있죠? 그죠? 다른 비용 계정으로 대체됐죠? 그런 건 전부 다 뭡니까? 8번 타개정 대처를 건다는 겁니다. 꼭 좀 알아야 될 부분이에요. 재고를 언급하면, 기존에 재고를 언급하면 반드시 타개정 대처다. 그 다음 54번 불공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쭉 보다가, 이걸 보다가 불공이 없으면요, 비사업자. 얘는 지금 불공이 없어요. 불공이 없어요. 불공은 꼭 웬만하면 한 문제가 있어. 불공이 있고. 없죠, 그죠? 불공이 없잖아요. 그래서 세금 계산서를 받았다고 하는 있죠. 메뉴에 보면 혹시 불공이 있는지를 찾아봐야 되고, 특히 토지의 자본적 지출 있죠. 토지 관련 지출의 매입세금요. 공제받지 못하는 거 우리 원래 기본 예제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그걸 꼭 챙기고요. 마지막에 보세요. 마지막에 어음글입니다. 어음인데 이 어음은 받을 어음과 지급어음이 아니고 미수금과 뭐가 될 수 있습니까? 미지급금도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틀립니다, 사람들이. 나는 알고도 뭡니까? 코를 베어가는 문제가 됩니다. 시험장에 나온 후에 알게 됩니다. 그때 늦었다 이 말이에요. 알고도 가야 된다. 꼭 좀 5개를 하면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제가 다음 시간 오면 한 기출 최대한 많이 뭡니까?